안녕하세요. 동물의 사육자의 김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민입니다. 예, 우리가 그 쓰레기와 동물과 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쓰레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하느냐, 그 다음에 동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든가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쓰레기를 계속 그렇게 양산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실제로 국제적으로 지금 많은 움직임들이 있어요. 일단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느냐. 물론 2018년에 쓰레기를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가 돌아온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카페 내에서는 이러한 플라스틱 잔을 못 쓰게 한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많은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어느 정도로 한국이 좀 나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글쎄,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일단 언론 통해서 아는 거는 2027년까지 네.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이제 없애나가겠다고 정부가 발표는 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조금 앞서가서 2022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 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50% 정도 줄이겠다고 이렇게도 얘기한 적도 있고, 계획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2037년은 너무너무 늦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다른 해외사에도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리고 실제는 줄이겠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가령 카페에서 이제 더 이상 매장 내에선 최소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켜지지 않고 예, 있잖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카페에 자주 가지만 제가 항상 유심히 지켜봐요. 근데 정말 저밖에 없어요. 커피 매장 내인데도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고, 그리고 설령 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빨대는 꽂혀져 있고, 빨대는 그냥 일회용 플라스틱 무조건 아닌 것처럼 꽂혀져, 예, 취급되고 아예 있어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끔 항의한 적도 있고, 심지어 제가 머그잔을 달라고 했는데도 머그잔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분명히 있는데 이제 설거지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갖고 실랑이를 벌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네, 네. 이런 실제, 그러니까 뭐 어떤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에는 아직도 커다란 간극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2022년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전국적으로 2027년, 2022년이면 사실 거의 3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시행이 된 법조차도 결국엔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더 재수없는 경우를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도 그런 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가서 머그잔으로 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해놓고서 플라스틱 잔이 나와서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제대로 머그잔을 줄 거죠? 했는데도 플라스틱 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하도 많이 겪어갖고 완전 노이로제가 걸릴 테니까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판이면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대체 그 단계가 얼마나 많은 단계를 길게 거쳐야 하는 건지 의구심이 갑니다. 또 그게 보여주는 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사실. 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나와서 이거 뭐예요 얘기하면 그러게요, 죄송해요, 뭐 이 정도. 근데 그만큼 아무도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고. 예. 그래서 어떤 단체는 아예 약간 파파라치처럼 그런 것들을 어디가 잘하고 있나 이런 걸 조사한 것도 있긴 하다고 네, 그러던데. 있어요. 근데 그 단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사실 반 이상이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아까 빨대 얘기했지만 마치 예를 들어서 지금 금지하는 거는 딱 일회용 플라스틱 잔이다 하면 어떤 경우에 종이컵은 또 괜찮다면서 내놓는 곳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슈퍼 같은 경우도 이제 봉지를 이제 큰 마트에서는 안 주게끔 돼 있는데 그건 안 주는지 모르지만 마트에 있는 거의 모든 상품이 불필요한 비닐 포장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당근 같은 거 뭐 그냥 시장에서는 사실 그냥 있는 상태로도 많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꼭 쌓여져 있고. 얼마 전에 바나나를 이제 싸지 못하게 이렇게 법으로 바나나뿐만 아니라 몇 개의 그런 품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반 정도는 그래, 이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나도 원했다. 근데 또 반 또 이상은 제가 본 반응은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식을 한 국민의 반 정도밖에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국가가 약속을 하고 서울시가 약속을 해도 결국 중요한 건 법도 법이지만 사회 분위기가 느껴져야 하는데 그렇죠. 예. 전혀 거기로 가고 있는 분위기가 안 느껴진다. 공감대가 있어야죠. 예. 그에 반해 일단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희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과연 그럼 다른 나라도 우리랑 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네, 영국의 경우에는 제가 좀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아는 나라인데 내년 아주 빠른 거죠. 내년 심지어는 빠르면 4월인가에부터 시작을 해서 일회용 빨대 심지어는 면봉까지 못 쓰게 합니다. 이건 이제 아주 정말 자기가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환자는 이제 환자라든가 되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결국 나머지 사용에 대해서는 다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캠브리지와 같은 좀 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도시에는 제가 직접 거기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예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음료수나 뭐 바에 뭘 시키면은 무조건 빨대가 종이 빨대 아니면 철 빨대로 나옵니다. 그게 완전히 당연한 분위기가 돼 있어요. 아예 안 나오거나. 예, 그래서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일단은 법도 법이지만 사회 분위기가 쓰레기를 줄인 게 너무 당연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그걸 시행하고 있고 가게에서도 다 알고 있고 뭐 그걸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벌써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유럽연합은 일찍이 그런 것을 퇴출하기로 이미 다 투표를 거쳐서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한 2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미 투표를 유럽연합 의회에서 통과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어요. 또 그 외에 다른 나라들 소식 혹시 알고 계세요? 사실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캐나다였죠. 그렇죠. 캐나다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2022년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국보다 하루 늦은 거지만 한해 굉장히 늦은 빨리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직접 네. 나와서 발표하는 걸 제가 영상을 봤는데 쓰레기 문제 하나를 언급하면서 총리가 저희는 사실 그 정도 급의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한 적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지구가 진짜 직면한 도전이고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저는 희망적이었어요. 네. 나라가 이걸 심각하게 제대로 보고 있구나 그렇죠. 하는 예.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사람들이 이게 잘 사는 나라다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죠. 가령 케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히 동물과 연결돼서 이게 더 흥미로운 점인데 야생동물들이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걸 먹고 죽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고가 되면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미 제가 케냐에 갔다 온 그런 운동가의 그런 리포트를 봤는데 공항에서부터 아예 반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든지 가령 우리가 면세점에서 쓰는 그런 봉투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다 반납하고 가야 되고 네. 온갖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 있고 특히 그런 걸 잘못 버리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적발이 될 경우에 4,300만 원인가 벌금이 있어요. 예. 그냥 우리처럼 뭐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강력하게 그렇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그런 국민들도 그거에 굉장히 환영을 하고 이게 자기네들이 그런 영향을 미쳐서 정책이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바로 저는 케냐 같은 나라가 좋은 예고 아까 그 정도 돈을 이제 때린다는 건 벌금으로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인도나 방글라데시도 우리보다는 앞선 그런 인도도 정책을 그렇죠. 펼치고 네. 있어요. 인도도 2022년인가 폐기하기로 한 그 정책을 발표를 했고 방글라데시는 진작에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도 여행 해본 사람은 알지만 사실 굉장히 못 사는 사람도 많고 뭐 서민들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정책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오히려 잘 살지 못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비닐 문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뭄바이 같은 경우에도 뭄바이 해변가에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한 3년인가 4년인가 여러 해를 걸쳐서 정화 작업을 해서 이제 굉장히 깨끗해진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도 보라카이 해변을 아예 닫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닫아서 닫은 기간 내에 사실 닫는 동안 업소들이라든가 관광업계의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연하죠. 아예 그 장사를 안 하니까. 하지만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가 그걸 인정을 하고 청소 기간으로 삼아서 깨끗이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태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죠. 그 네. 비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렇죠. 비치. 그 영화가 나왔던 비치. 거기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폐쇄를 곳이죠. 했고. 네. Fucking late now, isn't it? 그래서 이게 사실 전 지구적인 문제고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앞서서 리더십을 발휘한 나라도 있지만 한국은 안타깝게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속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있죠. 해야 되는 게 단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우리가 선진국 이런 게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알고 있으면 가령 그 얼마 전에 나온 그 굉장히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플라스틱 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태평양 쪽에 하와이랑 미국 본토 가운데쯤 있는 거기에 그러니까 식별 가능한 이제 보면 쓰레기에도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영어도 있고 뭐 이탈리아도 다양한 언어가 있을 텐데 한국어로 된 게 그렇게 많았다고. 그 사실 각 그 대양마다 바다마다
해류가 모이는 곳에 쓰레기 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음.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게 북태평양에 있는 섬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쓰레기들이 워낙 많고 또 쪼개지고 하니까 어떤 거는 그 글자가 안 보이지만 판독 가능한 쓰레기에서는 한국의 17%나 차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위는 5분의 1이네요, 거의. 예, 판독되는 거 안에서 네, 5분의 1인 건데 그 중에 1위는 일본 쓰레기인데 그건 왜냐하면 쓰나미 때문에 쓸려갔다고 다들 얘기해요. 네. 우리도 쓰나미 영향은 약간 있었지만 훨씬 적죠. 우리는 훨씬 네, 적기 그거보다. 때문에 네. 그것은 우리의 쓰레기量그만큼 많다는 배출량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고 안 그래도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위 포장 쓰레기 같은 경우는 세계 2위라는 오명을 벌써부터 얻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세계 조류에 그냥 동참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감이 어느 나라 네. 못지않게 이미 많은 상황이고 그 죄값이 크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행동이 느낌이 너무 있다는 느리고 거죠. 이런 판국에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덜 기여하는 나라들, 오히려 피해자인 나라들, 그런 인도 이런 나라들도 앞서서 행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7년까지 뭐 단계적으로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당장 제가 볼 때는 2021년 내년 이렇게 뭐 2021년도 늦은 것 같아요. 22년까지 202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들을 없애야 되겠다. 제로 웨이스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될 어떤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너무 뭐 일종의 이미 늦었죠. 하지만 네네.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2027년이면 적어도 다음 정권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정책을 다음 정권이 민다는 건 할 의사가 없다는 거랑 거의 같은 맞아요. 말이에요. 예, 이게 폐기가 되기가 너무 쉽죠. 예, 그렇죠. 예. 모두 알잖아요. 중간에 얼마든지 엎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당장 어떤 허술한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고 쓰레기와 동물과 씨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저희는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